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이 모험 자본 조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9월 경상수지가 12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철강 부분의 수출 증가 덕분이라는 분석과 함께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7,000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6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올 4분기부터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거래의 증가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LNG 운반선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LNG 운반선 건조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61포인트 상승한 2,557.97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17포인트 오른 701.13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하면은 종목 클리어 시간으로 정응 대표님과 이강민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시 보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 역시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는 내일 강연회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응 대표님과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바람이 불어서 제법 좀 쌀쌀해졌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700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내일 바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또 이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강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적인 얘기 하지는 않겠고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꼭 오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식을 비롯해서 자산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결국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각종 미래 예측도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보자 말씀드리는데 그게 본인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오늘 밤에도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또 최종 점검을 또 합니다. 저도 성격상 대충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할 거고요. 내일 오시는 분들 강연 듣고 가실 때 내가 오늘 참 잘 왔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후에도 강연의 직전까지 최고의 정보를 또 선별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또 노력하시고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내일 강연에 다시 한번 아래 하단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간은 같은데 장소가 여의도에서 이제 구로 구민회관이라는 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어서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날이 갈수록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시장 상황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종목 흐름도 그렇고, 또 지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진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추격 매수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저점 매수에 주력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 하신다면은 그 또한 좀 합리적인 매매가 아닐 테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두 분이 시장을 든든하게 분석해 주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11월은 개인 투자자 양극화 확대 예상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이제 11월 거의 이제 초반인데, 자, 11월 한 달간의 이런 투자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면, 정말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원래 전통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요. 내려가면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근데 2017년 장세는 어떠냐면 지수는 엄청나게 갈 때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격차가 심했잖아요. 근데 11월에도 그거는 같아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플러스 5% 이상 종목하고 마이너스 5% 이하 종목을 비교해보면 항상 뭐 작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마이너스 5% 이하 종목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그것도 같은 비율로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장세는 매매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 좀 더 낫겠죠. 근데 없는 분들은 별로 실적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11월 장세는 그 혈액형 B형한테 가장 맞는 장세예요. 다른 혈액형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감각적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장세고요. 어쨌든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기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론 가르쳐 드렸으니까 절대로 내동매매는 하지 마시고 그 배운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탄력 있는 종목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약간 불안하면 61선 위에. 확실하게 이건 조정받고 갈 것 같다? 그럼 120선 아래.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한다거나 실속 없는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11월에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매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매수돼서 올라간 종목은 최대한 좀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약간 길게 볼 흐름이지 그냥 단타하기엔 좀 아까우니까 전체적으로 중기, 단기, 단타 잘 구성해서 많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런 기대되는 시간 속에서 위기 관리를 잘 해야만 기대를 또 정말 좋은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대표님 말씀 잘 참고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석 투자가 중요한 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간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짚어볼게요. 자, 대표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방한을 하고 다음 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장세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세는 비정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조정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21선 이탈은 쉽지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완만하게 상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역사상 최고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억울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부터 종목 상승세가 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을 장중에 이탈했다고 오늘 회복을 해줬는데 이게 코스피예요. 이게 검은색 21선이거든요. 이거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분봉을 보면 초반에 강했다가 장중에 내려왔죠. 다시 어떻게 됐죠? 결국 플러스 마감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강한 장애의 어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약한 장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한 3일 하락하고 하루 반등 시도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일 때는 오늘 확실하게 내려가고 그 다음날 반등 나고 그러는데 오늘 분봉이 어떻습니까? 지수 빠지나 싶었는데 어때요? 막판에 들어 올려지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강한 장세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요일 오후에 비중을 확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비중 확대시켰던 종목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수요일부터 반등이 많이 나와줘서 평가액이 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다 볼 수 있겠고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월봉 보시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요. 무지막지예요. 최고가가 2,900선대예요. 지금 얼마죠? 이제 겨우 700선대. 4728이잖아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서 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지수는 코스피가 견인하는 건 맞는데 종목은 코스닥에서 분명히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8월부터 얘기했었죠. 8월 아니면 11월에 코스닥에서 한번 들어 올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11월에 나오니까 11월 한 달만 매매 잘 하시면 어떻게 보면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1년 동안 매매한다고 달려든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주간 전방 짚어봤는데 일단 기회가 왔을 때 잘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저희 정석 투자로 다져진 그 교육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현명한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짜고 또 대응해야 될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주간 전략 어떻게 짜주실 건가요? 네, 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정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 이 테마, 이 업종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덥석 추격했다가 만약에 그게 지수라든가 그 업종 혹은 그 종목의 어떤 그 단기 고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자, 고점 매수했어요. 조정 받아요. 다시 번져놔요. 이거 한 달 걸려요. 시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은 지금 갈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관심 종목을 세팅해 놓고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오는 것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본격 상승하자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흥분해 갖고 따라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우리가 추격 매수 한번 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본전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걸려요. 그럼 시간 낭비라고 기회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증권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반등 살짝 나왔는데 지금 잡지 말고 조정 받으면 잡아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반짝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밀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 그냥 단타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 오버나잇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홀딩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되든 매도가 되든 상보하고 오늘 너무 심하게 올라간 것 같네. 그러면 매도 진입했다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그날 정리하세요.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타하고 추세가 있는데 단타는 뭐냐?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쨌든 베팅하면 되는데 추세는 꼭 하셔야 돼요. 왜? 이 장세를 비롯해서 시작해가지고 한번 거품 발생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추세 매도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6월에 강연에 오셨던 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메디톡스 주식 선물 매도라 그랬잖아요. 네네. 60만 원 이탈 되면. 예. 60만 원 돌파했을 때 그때 매도라 했는데 지금 대충 매도하신 분들이 평가액 350%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종목을 많이 얘기했나요? 딱 하나 얘기했어요. 메디톡스 달랑 하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서 덩달아 올라가서 주식 선물 매도하기 좋은 종목이 반드시 나타나니까 잘 노리고 계셨다가 추세 매도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현물과 파생에 대해서 나눠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배운 대로 정석 투자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당일 매매, 주식 선물은 단타와 추세 이용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주간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서울경제TV 개국 9주년 기념 평택촌놈 특별 무료 대가격에 개최. 하반기 자산관리 핵심 전략 공개. 부자되는 성공반점식. 평택촌놈 정석투자 정우영 대표. 11월 4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구로구민회관 대간당에서 개최됩니다. 개국 9주년 기념 특별 무료 대가격에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전화주세요. 네, 내일 있을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강연회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개국 9주년 기념으로도 열리고 있는 강연회입니다. 장소는 여의도가 아니라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표님이 정말 알차고 정말 현명한 전략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이죠.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주신 내용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297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수고하십니다. 한화케미칼 매수가 32,000원의 비중 60%인데 계속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하나케미칼 32,250원 오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긴 한데 이전의 수익보다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럴 때가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이 좀 적어들었죠, 이제. 네. 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네. 예,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죠. 67,800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그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실 뭐 뉴스를 보면은 태양광 관련 매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60%인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45% 비중은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수익을 15%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하락했을 때는 29,000원에 15%를 더 추가를 하십시오. 충분히 가격적으로 추가를 하셔도 되는 가격이니까 추가를 하셔가지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최근에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가격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을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조금 다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만 맞다면 충분히 대응을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의 차트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좀 지난번에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쉽죠. 상승했을 때 사실 던지지 못하셨는데 매수했을 때도 가격이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강한 종목이라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가가 약간 애매하게 매수가 되다 보면은 악재가 발생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날이죠. 세이프가드에 대한 그런 미국에서 언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결국은 61선 아래까지 빠지다 보니까 121선을 이탈해서 조금 더 빠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또 가격적으로나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보면은 사실 오랫동안 상승한 종목이에요.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에 반등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뭐 길게 봤을 때는 고점을 넘어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시간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지가 벌써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차익 실현을 못하고 결국은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한 번쯤 정리를 해주고 또 지금 아직 시장에서 가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탄력 면에서는 코스닥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도 안정적인 종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하셔서 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수익을 15% 노리시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는 15%를 더 추가하는 전략인데 먼저 비중을 45%는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케미칼은 일단 비중이 60% 좀 무겁기 때문에 비중을 덜어내시고 난 이후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도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일단 45%의 비중을 덜어내신 후에 수익 15% 또는 가격이 현재 주가에서 하락 시에는 29,000원에 15% 추가 후에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요, 909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둔 대학 교수입니다. 주식은 초보인데 우연히 평조님을 서울기즈TV에서 뵙고 반했습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 상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투자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11월 4일 강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평조님을 국민 주식 멘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서울경제TV 가족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정말 좀 마음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평초님을 평택촌놈 대표님의 국민 주식 멘토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 문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대표님 일단 11월 4일 강연에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내일 뵐 것 같아요. 네, 내일 꼭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참 묘하게도 이렇게 뭔가 필이 통하나 봐요. 제 고객 중에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신상보호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교수님들이나 이게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심으로 더 노력해서 정말 역사에 남는 이 분야의 최고의 장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시청자분들과 또 좋은 대표님,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확인할 사연은요. 156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이고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회사채 발행은 어떤가요? 일반 회사채와 신주 인수권 회사채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저희 쪽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다고 하는데요.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증자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랬죠.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다. 무상증자는 절대 호재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유상증자가 되면은 물론 뭐 실권주가 발생하고 뭐 다 청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치가 희석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고요. 근데 유상증자는 이제 확정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이제 결정되는 거고,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주식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먼저 회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 말고도 회사채도 결국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권사가 수요 예측해서 금리를 결정하고요. 보통 이제 장기로 합니다. 뭐 몇 달짜리 이런 건 없어요. 기업 어음 같은 경우 몇 달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없고요. 크게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은 특징이 있다 설명드리겠고,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 가격이 미리 설정돼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뭐 어떤 투자자가 되든 뭐 그게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놓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주당 얼마에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일단은 만약에 전환이 되면 채권은 소멸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신주 인수권 사채는 아니에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나중에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미 가격도 설정돼 있고 거의 전환이 되는데 BW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뭐 주당 1,000원에 주식을 받기로 했다. 근데 주가가 3,000원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주가가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500원이다. 안 하죠. 그러면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전환사채는 회사 쪽에 유리한 거고요. BW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투자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전환사채인지 그러니까 CB인지 아니면 BW인지 요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BW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쫓기는 거죠. 조건이 안 좋게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기업이 자금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든 그래서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안 한다는 얘기죠. 물론 특수한 경우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CB하고 BW하고 이제 각각 그 특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B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좀 유리한 거고 BW는 투자자가 유리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채에 대해서 또 설명을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면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업 재무 구조가 취약하면서 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 CB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에 대해서는 투자자 쪽에서 더욱더 유리한 부분을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481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TI 매수가 17,700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STI를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STI 같은 경우에는 18,800원 마감이 됐습니다. 3%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17,700원이시다 보니까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자,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STI 먼저 적정 주가 확인해야 되나요? 예, 네. 적정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18,8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오늘 가격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수익권이라서 축하는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를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초보자시라고 하시니까 사실 그 이런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수익은 단기적으로 짧게 10%만 노리시고 그리고 나서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전 오면은 본전까지 하락했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121선을 이탈을 해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다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STI와 똑같은 반도체 업종에 있는 그 종목들이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TI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한 자리를 쭉 보면은 전부 좋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역시 61선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61선 이탈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10% 조금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 조정 가지고는 그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짧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그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가 가능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결국은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강하게 위로 뚫고 가지 못하면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업종에 있는 종목 강해 보이는 종목이라도 가격적으로 최소한 25%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업종 내에서도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보자시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잘못하는 게 매수를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먼저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매수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 또 업종의 흐름을 보고 종목의 가격을 꼼꼼히 따져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거나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차피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매매만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좀 길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STI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한 성격 그리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수익 10%를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 오늘 오른 그 가격대가요, 적정 주가와 동일합니다. 네, 18,8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익 10% 본전 매도 후 확실히 조정 시 접근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TI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8072님 보내신 문자예요. 시그네틱스를 2,040원에 매입했고,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시그네틱스를 2,04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상당히 고점 같은데요. 오늘 시그네틱스는 1,4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2,000원대인데 1,000원대 초반대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자, 대표님, 시그네틱스 지금 좀 손실권이 좀 크신데요. 어떻게 좀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분은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략보다는 이제 복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1,300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홀딩 해주세요. 1,300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하고 홀딩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장기 보유하세요. 왜? 시간이 좀 흐르면 그 가격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가치는 일단 배제하더라도 매수가 너무 잘못된 거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5일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최고점 기록할 때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운 좋아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운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딱 최근 1년 내 최고점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탄력인 종목도 21선 조정 받을 때 매수하자. 그럼 21선 안 깨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개인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3대 집착 때문에 그렇다. 매수가 집착. 나는 절대로 손절 못하겠다. 그거거든요. 매수가 집착이.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이러면 죽을 때까지 지수가 가야 돼요. 조금만 조정받아도 타격을 입어요. 특히 주식 비중 100% 집착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20%씩 다섯 종목을 딱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다 가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가는 것도 있지만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밀렸을 때 일시적으로 추가해서 단가 낮추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3개가 가고 2개가 이제 밀려요. 그러면 요거는 그래도 수익 났으니까 하고 홀라당 던져요. 그리고 계속 빠질 만한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잘못하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치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일단 매수 자체가 추격 매수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손절하고 더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분들 역시 있어요. 제가 손절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반등 나왔어요. 그래도 손절할 때는 해야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긴 가는데, 자, 이 가격에서 잡은 게 언제였냐? 작년 10월이었어요.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럼 이게 다시 본전 온다고 쳐봅시다. 뭐 한 몇 달 만에 올지 1년 만에 올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본전 온다고 쳤을 때 그동안 뭐 한 거냐고요. 너무 손해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기회 다 앗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한테 주식을 배우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요.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매매하지 않기를 바란다 설명드렸고, 조금 전에 봉춘 선생도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매수 해놓고 그다음부터 고민 들어간다고요. 잘못된 거죠. 신중하게 매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남녀 사이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하는 그런 기분으로 매수하지 말고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마인드로 매수해 보세요. 실수를 별로 안 해요. 왜? 상당히 재고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마음에 들면 확 달려드는데 여자들은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습니까? 딱 그 마인드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일단 고점 매수에 대해서 또 진심 어린 조언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1,300원 이하의 추가 매수 후 홀딩 또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더욱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269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10만 원이고요.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문자 주셨네요. 네, 일단 삼성전기를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현재 삼성전기는 10만 2,500원으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10만 원대 매수하셨더라면은 뭐 최근에 하셨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정 주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적정 주가가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억울한 그런 수준도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수가 가고 또 업종이 간다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고점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이 정도예요. 지금 10만 원이면은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봐도 고점에서 거의 10% 정도 조정받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또 61선이 물리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120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를 논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업종과 지수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이 2013년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만에 이 가격이 왔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봐도 현저히 강합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이 기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나 그런 걸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좋았었는데 주가의 흐름은 이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자체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상승한 부분에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 몇 %, 수익 몇 %를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의 역시 호재는 가격 메리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매수를 반복하면 결국은 투자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습관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종이나 이런 지수에 비해서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횡보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노리기에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정리 후에 다시 접근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매도 후 종목 교체 또는 재접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를 현재 좀 논하기에는 지금 시기와 매수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어서 봉출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관심 종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이전에 관심 종목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S 할 종목은 화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예, 화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사실 만 원을 1차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에 매수가 됐어요. 10,000원을 이탈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는 역시 최근에 강했던 수소차 테마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날짜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어제 이 AS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 수익이 20%였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보유를 하신 분이시라면은 일단은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20%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50% 이상까지 끌고 가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약주죠.
사실 제약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시제는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7월에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약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가 발생했던 게 매출에 대한 부분, 매출이 그 계약이 취소가 됐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도 흐름이 좋지를 않기는 하는데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역시 제약주의 특성상 어떤 다른 뉴스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약업종이 지금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인데 결국은 코스닥이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약업종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생긴 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바닥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역시 화진과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 테마주죠. 사실 수소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좀 흐름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생겼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10% 정도 빠진 자리를 1차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은 안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꾸준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왔을 때만 반드시 매수를 하시라.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장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니까 전업들이 단기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관심 종목 AS 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실 텐데, 이들 종목군 중에서 시젠과 유니크에 대해서 관심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시젠과 유니크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볼 때는 직장인은 시젠이 나을 것 같고요. 손절가 10%만 정해놓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크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전업들이 접근하기 딱 좋다 설명드렸고, 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적중했죠. 10,000원 제시했는데 9,980원 찍었고 이제 50%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 잘 보셨던 분들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많은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즌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그리고 유니크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적인 의견 주신 만큼 이 두 종목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 바로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거기에 특별 대강연회로 여러분들의 모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번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959구민회관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니까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